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양시장이 강한 반등 나왔음에도 저희가 시장은 여전히 관망,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썼었죠. 왜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썼을까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 확인해야 될 실적이라던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장의 상승을 일시적인 반등 혹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체크할 것이 많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측이 안타깝게도 들어맞았네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3,700억 원의 매도, 여기에 기관도 3,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다행히 2차 전지주들, 특히 전일 저희가 짚어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 속에 그나마 지수의 보탬이 되어주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궁금했던 건 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하는 것이냐, 또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ST, 테크잉, 이 반도체 소부장 왜 이렇게 밀리는 것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안에서 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을 안전한 종착지로 모셔다 드릴 베스트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버스, 네. 반도체 말 굉장히 많이 타셨는데 요즘 SK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왜 이렇게 맞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건지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투자 심리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악재 때문에 밀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AI 관련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 아마존, 또 애플까지도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경계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바로 이제 애플이 지금 이제 AI 관련된 어떤 훈련에 있어서 구글의 어떤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탈 엔비디아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해석에 네. 시장이 좀 크게 좀 흔들렸는데, 근데 정확히 냉정하게 본다고 했을 때 정작 이제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또 구글의 이제 서버에 또 이제 엔비디아 GPU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당분간 엔비디아 GPU 천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오늘의 하락은 좀 지나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특히나 굵직한 대형 네. 종목들이 좀 내려주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네. 하지만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맞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바뀔 것이니 아직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오늘은 테마주 안에서도 약간의 네. 수급 이동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쪽이 네. 사실상 이제 뭐 해리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교집합적인 요소로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그다음 독일 정부에 이어서 이제 미국 정부도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수로 이체하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어떤 설이 돌면서 네,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9,200만 원까지 추락했고, 그러다 보니 국내 암호화폐 또 이제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나 또 이제 테마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조정이 나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 관련된 어떤 이제 강력한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정책 관련해서는 이상무고요. 또 이제 어떤 개발 어떤 설이 돌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가상화폐주의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테마주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오늘의 버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버스 잘 가고 있는지 네. 중간 점검해 볼게요. 어떤 버스 살펴볼까요? 오히려 지금 시장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저는 향후 장기적으로 또 이제 특히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수급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미 대선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통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통신 또 전력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차 목표가를 4,400원 말씀드렸는데 4,5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도 3,700원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3,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관하게 이 위축된 투자 심리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여전히 살아있다. 다산 네트워크스 미리 목표가 상향 조정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 탑승해 볼까요? 첫 번째 수익 버스 준비됐고요. 색깔부터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약간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초록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클 때 변동하기 전에 빠르게 수익을 내보겠다. 알겠습니다. 초록버스 가고 탈 마을은요? 시장 대비 견고한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마을이 있고요. 가상자산 마을이 있고 CDMO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리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마을 여전히 그 네. 살아있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입니까? 네, 오늘의 버스는 31785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17850 다시 한번 버스 번호 317850번 버스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바로 데모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는데 네.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32년간 굴삭기에 들어가는 어태치먼트, 부착물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유압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특히 그동안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가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 데모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애무를 체결한 기업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의 어떤 속도가 났을 때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데모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작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24시간 안에 지금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발언이 강도 높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피격 사태가 나오자마자 가상자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쪽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된 관계자들을 접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2월 달 정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한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20%를 내줄 테니 빠르게 좀 종식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푸틴이 거절을 하긴 했는데 네. 많은 이제 전쟁 전문가들이 미 대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종식시켜야 표심이 민주당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해리스 부통령도 좀 그 당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이제 모든 공이 우크라이나 어떤 종식 관련된 모든 공이 트럼프한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 종식 가능성도 점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종식 관련해서 어떤 강도 높은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나오거나 아니면 물밑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식은 트럼프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집합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1,200조의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충분히 관련된 수요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데모를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네. 민주당도 지금 트럼프 표심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하나 둘씩 따라잡을 것이다. 가상화폐 다음은 러우 전쟁 테마주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모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분출된 것 같지만 네.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1차 목표가는 14,5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11,0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최근에 주가 급등 때문에 네. 너무 변동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바닥에서 맞습니다. 고개를 든 수준이다라는 점. 데모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장기, 중기, 단기 무슨 버스입니까? 두 번째 버스도 초록 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변동성, 뭐 지금 반도체든 바이오든 2차 전지든 네. 대형주들도 하루의 변동성이 뭐 4, 5%, 7, 8%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초록 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동성에서 꾸준하게 지켜낼 수 있는 빨간 버스가 있다면 네. 이번에 저희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네. 초록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가볼까요?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오랜만에 움직이는데요. 맞아요. 네, 음극재, 그 양극재 마을이 있고 전구체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ESS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2차 전지의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할 만큼 맞습니다. 바닥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ESS라는 조금 더 성장성 있는 마을로 가볼게요. 몇 번 버스입니까?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10764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버스 번호 107640번 버스 바로 탑승 준비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바로 한중 NCS라고 지난번에 네. 소개해드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기업인데 최근에 부침이 좀 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미에서 한중 NCS를 갖고 왔고요. 특히 이제 전일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최선호주가 포드에서 이제 테슬라로 넘어왔고 테슬라를 픽한 이유가 ESS 쪽에 괄목할 만한 어떤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숫자가 찍혀야 기업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ES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ESS 기업들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국내 배터리 3사들도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국내 ESS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판단을 가져왔고요. 특히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순행식 ESS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 SDI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ESS 시장의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들에게 좀 뺏겼다. 다시 한번 탈중국화가 더 확대되면서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왕자 자리를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 북미 지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제 한중 NCS의 실적 성장도 같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ESS 쪽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중 NCS고요. 그래서 ESS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시장에 피난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중 NCS 소개해드리고 갑작스럽게 1차 파동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심도 위축되고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도달한 것 같아서 두 번째 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의 1차 매수로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52,000원을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만 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4만 원, 목표 주가는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험난한 시장 네. 안에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골라봤고요. 그 외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최근에 지금 AI 반도체는 이번 주까지는 이제 관심을 끄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접근해 보자라고 늘 지금 공개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미 대선의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콕 집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또 엠뱅고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 대선 수혜주 한 종목을 콕 집어 드린다고 네.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수익버스는 증시 오늘간의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